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시에 사망 선고를 한 것이라며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갈등과 후폭풍,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에 걸쳐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산, 고양, 창릉에 한 38,000호, 그다음에 부천, 대장에 한 2만 원, 58,000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최근 그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하죠. 예. 촛불 집회까지 이렇게 열고 계신데 예. 사실 이 주변 지역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집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고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은 아직도 신도시는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부족을 하고 결국 이제 또 오래됐기 때문에 아파트도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민이 반대하는 거는 뭐 딱 한 가지죠.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값이 떨어지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살기도 불편한데 우리 거는 해결해주지 않고 새로 또 상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반발은 당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상기 세 번째 발표한 신도시 이제 고양시하고 지금 부천 보면은 서울에 더 가깝습니다. 예, 1, 2기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일산이라든가 이제 그 부천 쪽, 인천 쪽 그 신도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입지가 좋은 서울의 위치가 좋고 또 GTX라든가 이런 광역교통 체계랑 연결이 되는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값이 떨어지고 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멈추지 않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쇠퇴화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슬럼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제 정부가 뭐 1, 2기 신도시 했을 때 약속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불안감이죠. 예. 예. 그러니까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생활 시설이라든가 교통 시설을 이제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사실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 정부는 항상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네. 실제로 그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갖고 100%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역교통 체계를 단기간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GTX라든가 이런 광역교통 체계를 신속히 좀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는 또 입장이 나뉘는 분위기거든요. 뭐 철회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고 예.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이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항상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지역의 이제 토지 소유자나 주변 부분들은 찬성을 하는 거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일산 신도시연합회라든가 운정 신도시연합회 등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자적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상기 신도시가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거고 예. 뭐 도초연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선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서부선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식사역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고양선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뭐 찬성이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그 지역에서도 두 주민들 간의 또 대립이 굉장히 또 심화돼서 지역적인 문제로 크게 좀 진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주말에도 이제 3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지금 주민들의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보고 집단 이기주의 행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반대 집회가 있고 그래서 네. 이것을 꼭 뭐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너무 몰아가기도 좀 약간 저기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신도시가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간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어떤 확실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도 물론 이제 반대하는 거에 이해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지 말고 정부와 여러 가지 타협을 하시고 정부는 또 물론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레 입장 발표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폭발하는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좀 관건인데 좀 내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삼선 의원이신데 지역구가 일산 서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을 빼기도 어렵고 넣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지역이 이제 일산 쪽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트위터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시는데 사실 23일 날 그렇게 이렇게 그 주민들이 기대할 만한 얘기들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큰 대책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계획된 광역교통망의 기존 1, 2기 신도시와 원활하게 연결하는 그 정도 안 정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 기존의 1, 2기 신도시는 이제 그런 광역교통망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거기서 여러 가지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환수해서 광역교통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기존에 이제 이미 완공된 신도시는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실제로 이것이 이제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문이 좀 있죠.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일 텐데요. 3기 신도시, 뭐 앞서 사실 신도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교통망, 특히 이제 이 지역들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이 강남권역으로 출퇴근을 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교통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베드타운의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자적 기능도 어떻게 도입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들 지역에 자적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거는 이제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들 지역이 서울의 집값을 잡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과천이라든가 광명 이 지역을 빼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수용하기 쉬운 지역, 대부분 보면 비닐하우스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서울 집값을 잡고 싶었다면 이런 과천이나 광명 지역을 좀 편입해서 정말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곳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강북까지 고가 분양 아파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기사를 좀 이렇게 쭉 보니까 두 채 중 한 채꼴로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올해 작년에 대부분 분양된 지역이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마용성이다 해서 마포, 용산, 성동구 그다음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도심권 지역들의 분양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이 일단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만 살펴보니까 굉장히 9억 이상, 막 10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보고 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뭐 다 9억, 10억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화하는 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보면은 이제 이들 굉장히 좀 집값이 비싼 지역들의 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은 지금 수도권에서 판교라든가 광명 지역의 집값이 이미 뭐 거의 8, 9억 정도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은 9억,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